반갑습니다. 짜영입니다. 어제 증시는 연준에서 발표하는 FOMC 회의록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 내용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25bp 인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무엇보다 연준 위원들은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된다면 올해 10월경부터 내년 3월경까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완만한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연준 위원들이 그래도 미국의 경제를 불황으로 만들기를 원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된 이후에 증시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죠. 제가 테슬라가 상방 쪽의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282.5달러 구간에서 285달러 사이 구간, 이러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시그널을 터치를 하고는 있지만 상당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 내에서 상하단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 내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들을 지금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어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테슬라의 수급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심선도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테슬라가 좀 더 조정과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상하단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리에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어제도 여러분들께 장 출발하고 나서 280달러 구간에서 좀 정체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이 구간에서 280달러 구간 내에서 충분한 이 싸움이, 매수 매도에 대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구간이 돌파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282.5달러 그리고 285달러 구간의 반등적인 그런 구간들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280달러 구간에서 초반에 굉장히 좀 싸움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에 282.48달러, 거의 282.5달러 구간이죠. 이렇게 소폭적으로나마 반등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이러한 상하단의 움직임 속에서 하방 쪽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된다면요. 275달러 구간에서 277.5달러 구간 사이에까지 이 조정적인 구간도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 단기 시그널은 아직 상당 과열 구간에 지금 들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도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 어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격을 넓히면서 움직이는 이평선에 대한 구간이 있고 주봉상 시그널을 보더라도 이격을 넓히면서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구간 내에서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한번 움직이는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충분히 이후에 상승적인 구간들도 테슬라가 한 번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잘 하시면서 이 분할 매수적인 구간만 잘 잡으시면은 충분히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쏙슬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쏙슬 제가 24.5달러 구간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이 구간이 1차적인 지지 구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지 강도가 그렇게 센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내려오면서 그나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본다면 두 번째 구간, 21점 우리 3달러에서 5달러 구간, 이 구간이 의외로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실 23달러 구간도 중심선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지지를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밑에 하방 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러한 구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적인 부분도 예상은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구간,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구간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넥라인 구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세 번째 구간까지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는 이 속슬이 과연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주고 하방 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해줬을 때 이 구간 내에서 다시 되돌림을 주고 내려오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충분히 헤드앤숄더 패턴적인 부분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심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 내에서 23달러 구간 내에서 다시 반등을 해줄 수도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간들을 지켜보시면서 예상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예단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자,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단을 하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수익적인 부분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 포지션이 뒤바뀌는 현상이 되면서 내 평단보다 다시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간들을 활용을 잘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이탈이 되었을 때 매도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고 다시 어느 순간이 오면 매수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선을 그리고 넥라인을 정해 놓으시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좀 더 장기적인 그리고 스윙적인 그러한 포지션을 가져간다 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적인 부분도 예상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적인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증시가 될 겁니다. 다음은 TQ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Q가 어제 장중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후에 하락 낙폭에 대한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오게 됐죠. 지금 TQ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거의 단기 고점 구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 구간 내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TQ 같은 경우는 42달러 구간부터가 좀 저항적인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구간 내에서 상하단의 움직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좀 더 하방 쪽의 움직임을 보여주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40달러에서 41달러 사이의 움직임을 충분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TQ가 만에 하나 이러한 구간들이 나왔을 때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적인 부분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 낙폭에 대한 구간들을 좀 열어놓고 밑에서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구간들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TQ 같은 경우는 3배 레버리지를 추정을 하다 보니까 마디 구간적인 그리고 넥라인적인 구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락 낙폭에 대한 구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셔야지 떨어진다고 무조건 이 분할 매수적인 부분을 가져가시면 이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현금 비중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분할 매수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하락 낙폭에 대한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TQ도 상당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좀 더 내려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중심선 그리고 수급선이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TMF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고 또 연준 위원들이 한 번 더 25pp 인상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금리 수익률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됐습니다. 어제도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7.2달러 구간까지 밀려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들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지금 현재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단 구간 4.15%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방 쪽으로 내려왔을 때 4%대의 지지 구간을 여러분들께 지금 이야기를 드렸던 20년물 채권이잖아요. 자, 지금 현재 구간을 보면 4.16%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의외로 이 구간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돌파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한 번 더 TMF가 7달러가 깨지는 이러한 상황들도 놓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그널이 지금 터치를 하면서 상단에 대한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경제 데이터 발표에서는 이 실업 청구 수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11시에 발표되는 우리가 말하는 졸트라고 하죠. 구인 이직 관련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 그리고 ISM 비제조업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 데이터가 또 한 번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ISM 비제조업 지수의 향방에 따라서 국채 금리에 대한 수익률이 다시 한번 결정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에 하나 이렇게 비제조업 지수마저 좋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게 되면 국채 금리 수익률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단기 고점인 4.2% 구간까지 한 번 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도 주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도 또 이러한 경제 데이터와 함께 어제 발표되었던 FOMC 회의록에 따라서 영향은 없었지만 오늘 한 번 더 그러한 후행지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증시도 여러분들 흐름 보시면서 대응적인 부분 잘 관리하시고요. 또 수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